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원장입니다. 윤곽 수술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어보니 뼈가 함몰되어 있었고, 수술 시 절개를 해보니까 필러가 마치 개구리알처럼 뭉쳐져 있었고 뼈가 패여 있었다. 어떤 원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께서 이걸 보았다 하셨으니까, 그것도 여러 케이스에서 보셨다니까 안 본 걸 봤다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럼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이유도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일부 사실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표현한 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로 추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앞으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예방 방법도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일들이란 필러를 시술받고 나서 뼈가 패이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HA 필러는 아주 부드러운 젤리와 똑같습니다. 젤리하고 똑같은데 이 젤리가 그 곰 모양 젤리 있죠? 하리보 같은 거. 이렇게 단단한 형태를 이루고 잘 안 씹어지는 딱딱한 젤리가 아니고 약간 끈적이는 순두부 같은 느낌, 그러니까 푸딩 같은 느낌입니다. 흔히들 이 필러를 단단한 알갱이로 오해하시는데, 알갱이는 필러 주변에 우리 몸에서 자가 조직 캡슐이 생기면서 필러가 캡슐에 둘러싸이게 되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필러를 넣으면 모두 캡슐에 쌓이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필러 성분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20년간 필러를 맞아왔지만 캡슐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기도 하고, 어떤 분은 딱 한 번 시술했는데 캡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캡슐은 나쁜 조직이나 악성 조직이 아니며 그냥 외부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기제로 생기는 콜라겐 덩어리 일종입니다. 수술 후에 생긴 흉터나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쳐서 살갗이 까졌을 때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는 과정이 생기는 콜라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새살, 즉 찢어지고 벌어진 상처가 아물고 붙으면서 원래는 없었지만 새로 생성되는 새로운 콜라겐, 그게 바로 캡슐입니다. 새로운 콜라겐 형성은 창상 치유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 이런 콜라겐 형성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 다친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엄청난 불행을 겪을 겁니다. 다쳐서 찢어지고 벌어진 상처는 새살이 돋지 않아 영원히 벌어진 상태로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건강을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수술들, 그 수술 후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과학자들은 이런 창상 치유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미 노화가 진행된 늙은 피부를 다시 젊어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진 않을까 계속 연구해서 지금의 필러 시술, 녹는실 리프팅, 그 외 여러 피부 재생 레이저들이 개발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러 시술로 인해 생긴 캡슐은 몸에 해로운 조직이 아니고 다친 몸에 새살이 돋듯이 새로 생기는 새로운 콜라겐이고요. 이 콜라겐이 피부에 탄력을 주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필러 시술에 관한 세미나 발표도 많이 하고 라이브 세미나로 다른 후배 의사들에게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필러를 놓다가 피부 괴사가 심상치 않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필러를 안전하게 주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략 15년 전 국내 최초 필러를 할 수 있는 R사의 필러 주입 교육 자료에는 진피층 내에나 아니면 진피층 바로 밑에 필러를 주입하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건 얕은 주름을 치료하기 위한 주입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잘못 이해한 몇몇 의사들은 너무 피부 표면에 가깝게 필러를 주입하다가 여러 건의 피부 괴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피라는 부분은 피부의 표피 바로 아랫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피부 재생의 전 과정이 일어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진피 자체는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청 얇아서 거의 얼굴에 있는 진피는 1, 2mm 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이 1, 2mm 속에다가 필러를 정확하게 주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억지로 우겨 넣는다 해도 실제 진피가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볼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 필러를 놓든 턱 필러를 놓든 진피 아래쪽이나 피하 지방층에 놓게 돼요. 더 깊게 들어가면 뼈의 바로 윗부분,
뼈의 표면 쪽, 그러니까 뼈를 싸고 있는 골막 근처에 놓게 됩니다. 사실 필러를 깊게 주입하면 주입할수록 얼굴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필러도 많이 들어갑니다.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히알라제도 피부 표면, 즉 진피 근처에 가장 많다고 하니 깊게 필러를 주입하면 히알라제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속 시간도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에는 필러 시술을 하면 컴플레인의 대부분이 너무 빨리 빠진다, 환불해달라, 리터치해달라 해서 이 필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나 필러 제조회사들은 이 필러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했겠죠. 또 코필러 잘못 맞으면 아바타처럼 코가 퍼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이 필러 구조물이 자꾸 퍼지고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면 필러 구조물이 우리 피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처음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한두 가지 크기의 입자로 된 필러를 생산하다가 점차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필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HF 필러를 오래 유지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2편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